내신 4등급도 합격하는 수시 전형.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수시 시즌에 이제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의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내신이 안 나와서 수시는 꿈도 못 꿔요. 뭐 그냥 정시해야죠. 뭐 이런 자의가 아닌 타의적인 정시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따져보면 내신 4등급이어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있더라고요. 내신 4등급이면 수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 수 있는 전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4등급 때라고 하게 되면 다수의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죠. 근데 육논술. 네, 육논술을 많이 쓰는 내신 때가 3등급 후반대부터 5등급 정도까지 이 맞아요. 정도죠. 그런데 이 애들이 육논술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서 합격자 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합격자 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명이 쓴다라고 하면 한둘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한둘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너무 질러서 논술을 쓰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수능이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논술학원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논술은 충분히 합격을 하는데 작년에 왜 영어도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냥 다 우두두 떨어진 애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논술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걔네는 최저를 맞췄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논술 학원에서 많이 얘기해 주는 건 처음에 한두 번 테스트를 보죠. 그렇게 맞아요.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넌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전 대학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지 합격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수의 학교들이,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뭐 연대 논술, 이건 완전히 다른 형태잖아요. 고대는 그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가 세잖아요. 그리고 성대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논술 전형들은 대부분 수능과의 연계 비율이 되게 높아요. 내가 수리 논술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성대가 원하는 수능의 수학 성적이 나오는 애들을 합격시키겠다고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논술 전형 합격자가 뭐 성대급의 논술을 붙었으면 성대 정도의 모의 6월이나 9월 성적이 나왔던 애들이죠. 뭐 3, 4월 달엔 이것보다 더 위의 성적이 나왔죠. 그렇지만 6월, 9월 정도는 여기는 최소한 나왔다라고 하는 게 합격을 하는 거죠.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모의평가 결과가 있는 애들이 논술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더라. 네. 왜냐하면 문제 구성 자체가 조금 수능과 유사하고 거기에다가 더 꼼꼼함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왔었던 애들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급만 하더라도 곡순세 단급이라고 하면 보통 수능 성적이 그 급이 나올 것 같은 애들이 대부분 붙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은 내신보다는 수능, 특히 6월, 9월 모의평가 점수하고의 상관도가 90% 이상 나오는 전형이다. 근데 뭐 대부분의 애들이 내가 모의고사는 광명상가급인데 여기를 합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가능성이 낮지만 결국 광명상가급에서 합격시켜주겠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명상가급인데 뭐 연고대를 써요. 그럼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합격 범위를 정하고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가 논술 전형이에요. 3, 4등급 중에서 가장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전형으로는 논술 전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반대로 좀 3, 4등급이 붙기 힘든 전형?
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과 전형은 순서가 네. 안 오잖아요.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근데 아니에요? 추천에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 못 받는 케이스들은 흔치 않아요. 내가 수능이 잘 나올 것 같으면 포기하기 때문에 정말 의외의 애들까지도 순서가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3, 4등급도? 네네.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연대 추천이 작년이 12명까지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는 게 3.2 정도까지도 연대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추천하면은 보통 1, 2등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3등급까지도 내려가네요. 고대 같은 경우도 11명이었던 것 같은데 3.5까지도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네.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신청하고 어떤 애들이 포기하고에 따라서 어떤 등급까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고대에서 1단계 통과자는 3등급 때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걔네들이 그 정도 내신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경쟁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연대나 고대나 다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면접조차 없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입시에선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3, 4등급짜리도 연고대의 와. 추천 전형으로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만 잘 고르면 3, 된다는 4등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뭐 면접 전형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질러볼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의대 열풍으로 재학생 빠져나가니까.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연대 같은 경우도 재학생, 고대 같은 경우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과는 분명히 빵꾸가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이 두 학교의 특징이 3합 7 정도가 되거든요. 연대는 뭐 2합 4, 2합 5에 영어 3등급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3합 7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대는 국수 영탐 2의 3합 6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저를 맞췄을 땐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대 입학처에 가서 물어봤을 때 자기네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죠. 올해 최저 충족률은 어디 될지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전형도 충분히 써보고 합격자가 분명히 있는 전형인 거는 맞아요. 육논술을 쓰느니 한번 그냥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그쵸. 않아요. 이 그러니까 학생들. 논술도 질러보는 거잖아요. 아. 논술만 다 썼을 땐 뭔가 뭐 논술 위험 부담이 같은 있을 날이기 수도 있지. 때문에 왔다 갔다 가는 것도 최저를 힘들고. 하나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면서 조절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나를 빼고 더 윗급으로 써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성대나 한양대도 추천 전형이 3합 7 정도에서 있거든요. 수능이 중요한 거네요. 내가 네.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수능이 이제 그런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도전적으로 써볼 수 있는 형태의 전형이 그런 것들이 있다. 최저가 3합 7만 되더라도 재학생은 올해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써볼 필요도 있죠. 다만 교과 전형에서의 최종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논술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이건 쓸 수 있어요? 중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중대 종합 전형은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빈치 전형과 맞아. 탐구형 전형 이렇게 C, 있었잖아요. C, 근데 이거 탐구, 이제 뭐 융합형과 융합. 탐구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서 다빈치하고 탐구 조금 뭔가 이름을 떠올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빈치라고 하면 박학다시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고를 원하는 전형이다. 그 탐구형은 깊이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목 자사고를 원하는 전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경우에서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건 뭔가요? 라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학업영역이래. 학업. 이 얘기는 뭐냐면 에이. 종합도 학업 본다. 교과 성적순으로 합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중대인 중대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되거든요. 거죠. 그렇죠. 종합 전형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이 중반 그쵸. 정도까지는 네. 돼야지 상위 10개대를 쓸 수 쓸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몇몇 대학들은 독특한 내신 산정 방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외대, 동국대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외대는 원점수로 등급을 재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짜리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1.0이 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학교장 추천도 있고 학교장 추천에서 그런 식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하면 종합전형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외대인 것 같아요. 그 동국대는 몇 개 가셨어요? 우수한 성적만을 가지고 뽑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보나? 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80개 고등학교, 80% 고등학교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동국대 종합전형을 분석해 봤거든요. 와.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은 2단계 내신을 고려하더라고요. 2단계 내신이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러니까 그 동국대 방식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 사회권학과는 1.0이 아니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예비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예비번호가 어떤 식으로 주어질 것 같으세요? 그냥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더라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똑같은 1.0이 뭐 한 10명이에요. 얘네들한테도 순서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정해져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거기에 국수. 주요 교과 내신 네. 석차순이더라고요. 국영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게 1.0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내신이 좋은 순으로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동국대에서. 그래서 뭐냐게 1.0에 내는 애들의 숫자가 모집 정원보다 작게 작게 되면 되면 상관이 나한테도 없고, 합격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소규모 모집 단위일수록 내 1.0가 정원을 보다 적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니까 좀 뭔가 모집 단위가 높은 넓은 종합전형, 네, 종합전형 그런 데를 가야 안에서는 좀 노려볼 만하죠. 학교장 추천도 비슷한 패턴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위 10개 대에서 15개 대학 정도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상위 20개 대학부터 여기가 얘기하는 게 국승세단이잖아요. 네. 국승세단 중에서 중대하고 비슷한 학교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국승세단 중에 중대와 비슷한 학교 내신 석차순으로 합격시키는 대표적인 학교. 단국대 아니야? 네, 맞아요. 단국대는 내신 석차순으로 그러니까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합격자 성적이 거의 유사해요. 나머지 대학들은 일단 대표적인 학교가 숭실대인 것 같은데 거기는 3등급이나 4등급이나 종합전형에서 정량적으로 감점되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 네, 4등급 이내인데 활동이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하면 한번 승산이 있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되겠죠.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근처에 있는 지대학, 지대학 같은 경우도 4등급 정도라고 하면 합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광명상각급까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학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4등급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논술 전형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신 거고 대학에 따라서 내신 석차를 다르게 환산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학도 충분히 있고 수능이 잘 나올 것 같은 학생들은 추천을 포기하니까 일정 정도 학교부터는 추천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이걸 따지기 전에 네. 자녀나 본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급의 성적인 경우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말 열심히도 안 하기 때문에 딱 이만큼의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써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 4등급인데 성실하다라는 거잖아요. 성실. 아까 얘기한 학종에서 중요하게 보는 성실함이 드러나 있을 네. 확률이 높다. 네,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딱 이 정도라고 하는 건 좀 놀라운 성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된다라고 슬플 것 하면 같은데. 논술 전형과 좀 상위권 대학의 그 추천 전형, 최저가 있는 전형들의 빵꾸를 대비해 보는 쪽으로 적절히 구분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상황과 성적과 이걸 좀 봐서 내가 어느 전형에 더 맞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걸 보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입시가 너무 복잡해지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이 등급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내 지금 상황을 좀 더 다각도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도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네. 최근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예전에 저도 작년에 봤어요. 4등급이면 어디를 가나요? 라고 했더니 댓글에 대부분 인서울 가던데요? 라고 네. 하는 댓글을 보고 좀 이건 좀 저도 놀랐어요. 아닌데. 이분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다. 그 인서울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2등급인데도 인서울이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인서울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중경 외시까지요. 네. 여기가 인서울이 끝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단순히 인서울이라고 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대학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수시든 정시든 합격률이 가장 떨어지는 게 4등급 대예요. 4등급 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 이 정도가 최종적으로 수시 정시든 합격을 할 수 있다. 근데 인서울급이라고 한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3등급 되면 그래도 절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서울급이면 그것보단 더 낫겠죠. 그래서 인서울이라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규정짓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은 계속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규정짓지 말고 물론 확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충분히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최적의 전형을 찾고 도전을 하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등급이라도 아니면은 뭐 3등급이라도 미리미리 그냥 육론술로 다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틈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